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기 전에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선생님, 검진 맞는 사람이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검진을 안 맞는 사람들도 계시는 겁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저 올해 1월 달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4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 한 지가 오래돼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까먹지 않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평소 제가 자전거 타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하고 매일 걷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 또는 골프로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평소에 먹던 당뇨약이나 혈압약 같은 거를 중단을 해야 되나요? 정확히는 약에 따라 다릅니다.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드셔도 되고요. 가급적 이제 당일 아침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진 당일에는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에는요, 건강검진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위나 대장 검사를 할 때 수면 내시경이라는 게 있고 일반 내시경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면 내시경이 일반 내시경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트림이나 구역감이 있거나 이래서 검사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조금 더 힘든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사 협조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는 두 검사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받는 분의 상태나 어떤 컨디션 때문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겠군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렇죠. 그런데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은 뭐 이상 소견이 있거나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다시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케이스고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수면 내시경을 너무 자주 한다. 그건 뭐 몸에 좀 부담이 갈 수는 있지만 1년에 뭐 2-3번 정도까지는 크게 부담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우리 동네 할머니의 상식입니다. 뇌 MRI 검사를 받으면 치매를 알 수 있다 이러면서 꼭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뇌 MRI 같은 경우에는 뇌 위축도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좋은 검사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로 치매를 진단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치매는 뭘로 진단하나요? 치매는 보통 신경과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하는 신경인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문답식으로 또는 이제 간단한 질의 형식으로 답변하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치매를 진단하게 되기 때문에 MRI가 정상이라고 해서 치매가 아닙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뇌 MRI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 경고, 위험성 이런 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뇌 위축도 검사를 통해서 뇌가 위축된 정도가 좀 심하다라고 하면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걸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뇌 안에 있는 뇌혈관 상태를 비교해서 혈관성 치매 같은 거를 조금 의심해 본다던가 한 보조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치매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죠. 백세 건강 시대를 맞아야 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검진에 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건강검진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네. 평소에 식사와 함께 약간의 반주를 즐기는 30대 애주가의 사연입니다. 요즘 부쩍 몸이 피로해서 3주 뒤 건강검진을 예약해둔 상태라고 하네요. 네. 근데 검진 결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술을 끊으면서 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의 말로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생활습관 교정이 검진 결과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술 먹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사실인가요? 괜찮습니다. 뭐 생활 습관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하지만 검사 결과가
너무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나 뭐 네. 공복혈당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미리 뭐 운동을 막 열심히 한다던가 뭐 식단 조절을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변동폭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검진을 하고 이제 결과 설명을 저희랑 이제 하실 당시에 저희한테 언제쯤부터 제가 생활습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 그 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하는 편이고요. 검진이 계기가 돼서 이제 생활습관 변화를 이제 하시는 거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문진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이번 사연은요, 5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수술 이후 매년 꼬박꼬박 유방암 검사를 받아왔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암 환자의 경우 과거나 현재 발생한 암만 잘 관리하면 다른 부위의 암 검진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 모양이에요. 이건 맞는 것 같거든요. 계속 관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뭐 유방암만 걸리셨다고 해서 다른 암에 절대 안 걸린다. 그런 보장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전이의 가능성이 있다. 전이도 마찬가지고 새로 다른 암이 생기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네. 유방암만 이제 검진을 하실 게 아니라 다른 암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사를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난소암이라던가 뭐 대장암 위험도랑 관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암에 대해서도 충분히 스크리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